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할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신강섭 전문가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2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못다한 이슈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68명을 기록하면서 4차 유행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코로나가 뭐 한 600명 정도가 생겼다고 해서 뭐 그 진단키트 관련주 어제도 뭐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네. 오늘도 뭐 시젠이라든지 랩지노믹스, 뭐 엑세스바이오 이런 진단키트주 그리고 이제 뭐 알서포트, 링네트, ECS 뭐 이런 어떤 그 또 이제 원격 뭐 그런 관련주 그리고 이제 그 뭐 어린이집에서 뭐 집단 감염이 생겼다라고 해갖고 뭐 YBM넷이라든지 메가MD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교육 관련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급등을 좀 했는데요. 일단 그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모습을 보시면 예전에 이제 가장 많이 앞전에 이제 올랐던 종목이죠. 알서포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코로나가 지금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내려온 상황 속에서 지금 10% 정도 오른 건데요. 시젠이라는 종목도 지금 앞전에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만큼 오른 거예요. 또 그리고 그 YBM넷이나 메가MD 같은 종목도 YBM넷 한번 보시면 YBM넷도 앞전에 이런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올라 있고요. 요게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상승을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랑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뭐냐면 그냥 이런 어떤 테마들이 하나씩 어떤 테마라기보다 이슈가 그냥 하나 나오면 그냥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수익을 주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금 600명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게 내일 또 뭐 심각해졌다고 해서 아니면 내일 모레 또 심각해졌다고 해서 한 달 뒤에 또 뭐가 나온다고 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슈는 아니에요. 사실 이 코로나는 이젠 거의 다 지나가는 이슈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조금 심각해졌다고 해서 뭐 진단키트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은 그냥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약간 기술적으로 봐야 되긴 하는 그런 자리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종목이 움직일 때 그거를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개별 주식 움직이는 것들에 막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기술적인 이제 그냥 기술이에요. 이제 기술, 게임이죠. 그냥 그 올라가는 종목들의 그런 자리를 잡고 수익을 내는 그런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투자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지금 움직이는 모든 어떤 개별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종목들을 통틀어서 지금은 그냥 시장이 쉬고 있다. 지수는 쉬고 있다. 종목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기다리고 있고 우량주들은 다 쉬고 있고요. 삼성전자, LG전자. 근데 여기에 게임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 어떤 이슈들이 생기면 그 이슈마다 이제 조금씩 움직이면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교육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슈가 하나가 남았거든요. 교육 관련된 주식들은 약간 대선 또 단골주예요. 대선 단골주. 그래서 이 YBM넷이라는 종목 자체도 대선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하고 지금 움직이는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지금 보시면 알서포트라는 거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서포트는 지금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YBM넷 같은 경우는 지금 둥그렇게 어느 정도 지금 돌아서 올라가는 모양이 좀 나와요. 그리고 하단도 여기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알서포트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하단을 좀 지켜주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반응하기 전에 하단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대선 테마 때 또 한 번의 게임이 있어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이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이런 어떤 부분에 어떤 게임을 참여할 때 저 같으면은 그 다음에 이번에 잘못되더라도 다시 하나가 더 있는 이런 YBM넷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할 것 같아요. 메가MD라든지, 네, 메가MD. 이 종목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지금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게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뭐 물린다 하더라도 다음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는 종목이죠. 예, 이런 것들은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이번에 여기서 만약에 이거는 물리면은 지금 툭 레벨 다운, 계속 레벨 다운이죠. 이거 레벨 다운 또 되면 또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면 다시 이 자리를 못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볼 때도 그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할 거 안 할 걸 좀 보면서 이제 하실 필요가 조금 있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네. 교육 관련주를 얘기할 때 하나가 더 생각나는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그 취업 관련주요. 윌비스, 예, 취업 관련주. 이게 지금 교육 관련주하고 같이 붙어 있는 테마인데 이것도 대선 관련주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대선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코로나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큰 흐름을 보시면 이 윌비스라는 종목도 이게 대선 종목, 오늘도 뭐 코로나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좀 올라왔다라고 지금 뭐 취업 관련 테마, 뭐 그런 교육 관련 테마,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이제 그 준비하는 학원, 그리고 뭐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YBM넷도 그렇고 요 종목도 그렇고 사람인 HR이라는 종목도 지금 그럼 코로나19를 가장한 약간 대선 테마주인가요? 네, 그거를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좀 코로나도 볼 겸 뭐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관련된 주식을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종목들 중에서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막 따라가기보다 다음 수순이 있고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네. 그런 게임 하듯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다음 부분도 좀 보면서 좀 대책이 있는 종목을 하자. 사람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왔네요. 이것도 이제 취업 관련된 종목인데 이것도 항상 대선 테마에 빠지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미리 좀 많이 올라왔고요. 아까 윌비스라는 종목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교육 관련, 취업 관련 이런 종목을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지수가 쉬고 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육 관련한 종목들은 눈여겨보자라고 장기적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종목들 말이에요. 오늘 오른 진단키트 같은 네. 경우에는 또 백신 부작용 얘기도 있고요. 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또 접종을 했는데도 확진됐다는 소식도 있고 해서 네. 아직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도 이 종목은 그냥 기술적으로 조심하자라는 입장이신가요? 지금은 이제 네. 사실 끝났죠. 예, 그게 이제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네. 주식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은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상승은 그냥 단기적이다. 네, 그냥 네. 내려오다가 주식들이 내려오다 보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꼭 코로나 이런 게 아니어도 기술적으로라도 많이 내려오면 좀 한 번씩 들어주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이 종목은 코로나 한창이었을 때 여기서 이미 끝났죠. 예,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거 거래량 터지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이거 끝났는지 모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대참사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요. 여기가 6만 원이고요. 지금 1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끝난 거예요. 이날 끝난 거.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보시면 이 중간에 이렇게 상승을 하죠.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거 아직 코로나 안 끝났으니까 아직 코로나 아직도 그냥 창궐하고 있으니까 아직 유럽이랑 미국 심하니까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시고 버티시면 또 내려오다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코로나 이슈로 이렇게 한 번씩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들어주면 이거 다시 가나 하면 또 내려오는 거예요. 또 내려오고 여기서 또 한 번 들어주죠. 그래도 올라가도 이전보다 높게 못 올라가고 이전보다 높게 못 올라가듯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려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코로나 거의 이제 막바지에서 여기서 또 이제 그 백신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4월 19일까지 그 성인 남성들에 대한 그 백신을 전부 다 배정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원래 5월 1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4월 19일까지 그런 걸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뭘 봐야 되냐면 역발상으로 네. 여행주나 여행주. 항공주나 네. 뭐 카지노 관련된 주식이나 지금 그 주식들이 이번 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내려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거를 거꾸로 이제 역발상으로 그런 걸 싸게 살려고 해야지 지금 올라가는 이거를 따라가면은 이거는 이제 또 다시 또 밀려서 또 내려가고 좀 힘든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고요. 요 부분들은 가급적 접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진단 키트 주는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여행주 같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리고 전문가님 원자력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였는데요. 종목별로 상승을 보였는데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네.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도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들의 테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뭐 태양광 관련주가 있죠. 풍력이 있죠. 원자력이 있고 뭐 코로나 관련주가 있고 뭐 자전거 테마가 있고 이렇게 각각의 테마들이 자기의 이름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선 종목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 주식 시장에는. 네. 근데 그런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들이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약간 두더지 게임처럼 하나씩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제 그냥 멈춰 있고 할 종목이 없다. 근데 그 안에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수익을 내야 되고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들이 하나씩 수익을 주는 거죠. 돌아가면서. 그런 어떤 패턴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그 안에서 따라가면은 내가 이거 치면 이게 튀어 올라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올라온 걸 거기서 따라가면 이건 내려가고 이게 올라오고요. 또 이걸 따라가면 이게 내려가고 이게 올라오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물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기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은요. 원자력 같은 경우도 제가 보여드리면 오늘 제가 이게 지금 많이 올라와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종목들이 이런 어떤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냥 게임으로 그냥 사서 이거를 끝까지 내가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여기서 한 20%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나는 그 안에서 5% 10%만 먹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천천히 나눠서 사서 급등을 주면 나는 그냥 거기까지. 또 그럼 다음 두더지를 잡으러 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정받는 자리들을 보면서 그걸 준비해서 수익을 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종목들의 섹터들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원자력 같은 경우도 오늘 보성파워텍이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맞았거든요. 근데 이 종목 하나만 움직이면 그 종목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섹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보성파워텍을 보고 제가 이제 다른 종목들을 봤죠. 한정기술. 자, 한정기술도 같은 섹터 올라가고 있어요. 한정 KPS. 네, 한정 KPS도 지금 며칠 동안 알게 모르게 지금 올라왔죠. 원자력 테마도 지금 얘네들이 원자력 테마도 지금 그런 옹기종기 모여있는 애들 중에 하나구나. 얘네도 지금 뭔가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어떤 종목이 좀 안전하면서 할 수 있냐라는 종목은 오늘 제가 봤을 때 눈에 띈 거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고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지금 앞전에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오늘 한 6.4% 정도 오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좁은 폭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초반부로 보이는데 다시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밑으로 깨질 확률보다는 또 다시 만들어서 위로 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패턴. 그리고 한전산업도 딱 보시면 윗꼬리 맞고 내려와서 모양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뭐 책에서는
이게 뭐 삼각불 이렇게 뭐 쐐기 뭐 삼각불 뭐 쐐기형 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위로 간다 이런 어떤 측면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약간 교과서적인 측면이에요. 이거 교과서적인 어떤 패턴이거든요. 윗꼬리 맞고 내려와서 다시 들어주고 다시 매물 체크하고 다시 윗꼬리 다시 매물 체크하고 내려서 모아서 힘을 모아서 지금 그 상단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한전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다음 타자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이제 종목들이에요. 이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에너테크, 에너토크 이런 종목들 지금 이거 같이 올라가고 있구나. 한전 KPS, 한전 기술 그리고 그 오르비텍. 네, 오르비텍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는 패턴이 좀 달라요. 계속 치고 가는 패턴. 이거 완전 그냥 세력들이 그냥 치고 가는 패턴이거든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약간 위험하긴 한데 각자의 성향에 맞는 종목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런 원자력 요 애들도 지금 뭔가 수익을 내려고 움직이고 있다. 예,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또 이제 그 자전거 관련주들도 약간 움직이긴 해요. 제가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리면 네. 자전거 지금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이게 지금 전기 자전거가 뭐 전기 자전거 이 원자력 관련주가 지금 왜 오른다고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냐면요. 인프라 때문인가요? 바이든 인프라 정책? 네, 바이든 네. 정부에서 그 인프라의 어떤 그런 일환으로 청정 에너지 투자 계획을 했는데 네. 그 안에 원자력도 들어있다라는 어떤 이슈로 오르는 근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옹기종기 패턴이지 그냥 올라가는 종목에다가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 뭐라도 다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아까 철강주도 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런 무역의 어떤 뭐 파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옹기종기 패턴이에요. 옹기종기 패턴. 이 원자력이 오늘 전기 자전거는 왜 올랐냐면요. 네. 전기 자전거가 작년에 한 10,000대 정도 팔렸는데 삼천리 자전거에서 이번 연도에 한 25,000대 정도 팔렸대요. 그런 뭐 그런 어떤 실적 기대감? 그냥 아니에요. 그거 팔린다고 해서 삼천리 자전거가 뭐 전기 자전거 뭐 그거 뭐 2배로 팔린다고 해갖고 뭐 실적이 막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좋아지거나 그냥 뭐 그러지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에 맞는 이유를 나중에 갖다 붙인 거다. 예. 네. 그냥 그리고 또 그 알톤 스포츠죠. 알톤 스포츠. 네. 알톤 스포츠 종목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알톤 스포츠라는 종목도 지금 오늘 이게 지금 27%가 떴는데요. 이것도 뭐 전기 자전거에 대한 수혜감으로 오른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아니에요. 예, 그냥 옹기종기 패턴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세력이 그냥 올리는 거죠. 예, 거래량 터지면서 그냥 붙어서 끌어올리는 건데 그냥 차트가 그럴싸하고 그냥 명분이 있으면 지금 시장은 약간 이런 어떤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건데요. 이거 보시면 이 앞전에 이 거래 정지 보이시죠? 예. 이 앞전에 이 회사를 알고 매매하셔야 돼요. 이 앞전에 이게 왜 거래 정지가 됐었냐면요. 이거 상폐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5년 연속 적자면은 4년 연속 적자면 관리 종목 들어가고 5년 연속 적자면 상폐가 되는데 상폐 실질 그 심사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구사회생으로 살아났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알톤 스포츠 이 종목이 뭐 전기 자전거 이런 실적 기대감 이거 아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그런 어떤 시장의 그런 분위기다. 또 하나는 이 종목 이거 1년 또 적자면 이거 상폐액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종목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모든 종목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이 움직이는 흐름을 예전에 밑에서 올라오는 흐름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장기 투자하고 이거 끌고 가서 뭐 2배, 3배 밑에서 내가 샀는데 괜히 팔아갖고 수익을 못 냈다. 이런 생각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거는 그냥 20%가 올라가면 나 그 안에서 5%, 10%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런 어떤 골치 아픈 일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잘못 따라갔다 기술 없으면 여기서 물리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그 제가 이거 전기자전거 그래서 언급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냥 형태를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리고 가끔 이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패 이런 실질심사위원회 이렇게 들어갔다가 풀렸을 때의 패턴, 풀렸을 때의 패턴, 그러니까 거의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 상패에 들어갔다가 실질심사 들어갔다가 이게 이렇게 풀렸을 때 그 사유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5개년도 연속 적자라서 상패를 들어갔다가 풀리는 회사의 패턴은 딱 요런 패턴들이 많아요. 풀리고 나서 급등하는 이런 형상들이 많거든요.
근데 횡령을 하거나 어떤 그런 회사의 개별적인 어떤 사유 때문에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그냥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된 거잖아요. 계속 적자 예상됐던 상패 실질심사위원회 들어간 거.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유가 아니라 뭐 횡령 어떤 부분 사건 어떤 뭐 검찰 구속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뭐 거래 정지 이런 종목은 거래 정지가 풀리면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헷갈리셔 갖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어떤 거래 정지가 들어간 다음에 풀리면 아 이거 이런 날아가는 패턴을 보고 아 이거 내 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내려가는데 막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패턴인데 풀리자마자 무서워서 그냥 팔아버리는 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을 때 보면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설명드리려고 이 자전거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같으면 이 자전거주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예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이 패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만 봤을 때는 우상향 곡선을 또 그리고 있으니까 따라가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 근데 바이든 인프라 정책 수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나중에 선반영하고 나중에 명분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네. 이 종목들 그럼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네, 대부분 다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네. 원자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중국에서도 저탄소 어떤 것들 때문에 원자력을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도 그 부분을 좀 포함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1파 상승이 나왔잖아요. 지금 1차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조정이 나왔다가 2파 상승 나올 수 있어요. 뭐 3파 상승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1파, 2파, 3파의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자. 이렇게 차트로 보여드리면 네.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한전 KPS 지금 1파 상승 나온 거예요. 1파 상승 나오고 지금 여기 조정 이쁘게 받으려고 지금 눌리고 있죠. 눌리고 나서 이 원자력 관련주가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2파까지만 갈지 아니면 1파에서 여기서 죽을지 아니면 조정 받고 2파 갔다가 3파 조정 받고 3파까지 갈지 그러니까 1파, 2파, 3파로 갈지 2파까지만 가고 죽을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평상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이 종목이 실제로 지금 원자력은 대세가 아니에요. 신재생 주식에서 대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에서는 핸드폰이 막 개화됐을 때 그때 핸드폰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미 유행이 예진작에 지나갔어요. 예진작에 지나갔고 이 원자력의 유행은 보시면은 이 회사들의 유행은 이때잖아요. 이때. 야, 이게 지금 이만큼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원자력이 다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이 안에서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와 봐야 어느 정도 올라오는 이 1파, 2파, 3파 올라와 봐야 이 절반도 못 올라와요. 절반도 못 올라오고 아직도 이게 완벽하게 돌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아서 힘을 모으지 않았고 아직도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지금의 어떤 주식시장의 상황 때문에 내려타고 있는 이렇게 힘을 내려타고 있는 이 힘 속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꺾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여기서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말고 그 미국에서 원자력을 뭘 하든 뭐 중국에서 원자력을 뭘 하든 이 원자력은 이미 힘을 잃었기 때문에 대세로 뭐 어떤 주도주로 가거나 할 수가 없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목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냥 옹기종기 그 안에서 두더지 게임을 하자. 그냥 두더지 게임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요즘 시장은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명분을 찾기 때문에 종목별로 기술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쾌하게 정리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달콤한 수익률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인데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의 보유 종목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모습이 지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 뭐 우량주나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이 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두더지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어떤 주식들은 실제 실전 매매에서도 그렇고 그냥 각각의 그 매수했던 종목들의 사유가 다 있어요. 사유가 다 있고 뭐 이제 뭐 LG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 들어가서 회사가 쪼개지는 어떤 그런 부분 안에서 모으려고 하는 거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이번 연도 12월 달 안에는 그 어떤 종목들의 계속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고, 클래시스는 이제 현재 가치보다 회사의 그런 가치보다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그런 어떤 미용에 관련된 어떤 그런 슈링크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날 거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런 어떤 시진핑의 방안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은 그 화장품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고 수소차 관련주, 뭐 전기차도 물론 하지만 수소차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산업 그런 부분들도 좀 보고 있거든요. 자리는 제대로 다 잘 지켜주고 있는데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 매매에서도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그 현금 아껴서 지금 다른 어떤 이제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 저 종목들이 나중에 또 이제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제 횡보를 하다가 지수가 올라올 때나 때가 되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각각의 다 사유가 있어서 좀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종목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일단은 네. 지니뮤직이고요. 지니뮤직이고 이 종목이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더지 게임이죠. 예. 디즈니 관련해서 그 KT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그 앞전에 보시면 이제 그 KT 지니뮤직이 앞전에 이제 흐름이 이제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세게 나오고 쉬고 있다가 올라가다가 또 한번 세게 나왔죠. 지금 지금 주가의 수준을 보시면 이 종목도 뭐 회사의 그런 지금은 회사의 어떤 가치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두더지 게임이에요. 그냥 두더지 게임이고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고 거래량 많이 터졌죠. 여기 올라올 때 거래량 많이 터졌고 지난번에 KT에서 그 디즈니 그룹이랑 이제 그 어떤 거를 이제 같이 뭐 협력을 해서 뭔가를 한다, KT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할 때 KTH랑 이 지니뮤직이 좀 크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KT가 만약에 디즈니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디즈니 관련 주주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협력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KT랑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KT라는 큰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지니뮤직이라든지 KTH라는 이런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시면 자리를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더지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 여기서 때리는 거죠. 때리고 쑥 들어가면은 다시 여기서 이제 천천히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를 여기에 계속 맞추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21선 이렇게 밀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21선하고 이건 완전히 그냥 기술적인 매매예요. 그러니까 21선이 여기에 닿으면 그리고 나서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가격으로 한 번 더 눌러서 21선 터치하게 만들고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면 시간이 아직 며칠 더 남았고 좀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천천히 모아놓으면 이거 급등 나온다. 다시 한번 근데 만약에 이게 급등이 나오면 그 급등을 가지고 뭐 최대한 뭐 끌고 가서 여기서 수익을 크게 낸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두더지 게임이다. 올라오면 때린다. 그냥 때린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고요. 물론 그게 바로 뭐 조금 올라왔을 때 뭐 바로 판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디즈니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보면서 그 흐름도 같이 보면서 그 손오공 뭐 알로이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면서 이제 같이 좀 살펴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그냥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일 시초가에 그냥 한 10% 정도 편입해서 좀 이제 뭐 모아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나중에 뭐 수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전문가님 목표가랑 손절가는 노란톡방에서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첫날에 이제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네. 뭐 상한가로 바로 나오면 뭐 상황 봐야 되고요. 만약 그게 안 나오면 전고점 부근에서 그냥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급등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오늘 신규 종목으로 진입뮤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진입가는 내일 시초가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대응 방법은 노란톡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바로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코나아이고요. 42,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0.77%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종목 좀 생소하긴 한데 지역화폐 관련주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이 네. 옛날에는 엄청 좋은 종목이었어요. 이게 KBT라는 종목이었는데 이게 국민연금도 갖고 있고요, 미래에셋도 갖고 있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것도 한번 지옥 한번 갔다 왔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거래정지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엄청 많이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사실 이 종목이 이때부터 지금 이때는 한 2,000원, 3,000원이었어요. 거기서부터 10만 원까지 올라간 굉장히 좀 핫했던 종목이죠. 예, 핫했던 종목인데 저도 이 와중에 매매를 했었는데 이게 이만큼까지 올라갈 줄 전혀 뭐 상상도 못했고요. 근데 이렇게 했던 종목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더니 결국에는 상폐당할 뻔했어요. 이렇게. 예. 상폐당할 뻔했다가 살아났죠. 예, 지옥 갔다 왔죠. 근데 지금 아까 그 패턴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마 뭐 적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을 텐데 지금 여기서 급등을 줬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그 흑자 전환으로 좀 관리 종목 탈피하고 그리고 이제 흐름을 괜찮게 이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앞전에 계속 적자였죠. 예, 적자였다가 거래정지 들어갔다 풀리고 나서 이제 흑자로 좀 이제 전환이 되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로 들어갔던 종목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살아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대부분 많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스마트 카드로 이제 그 성남 시민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제가 그때 찌양의 먹방을 한번 보다가 네. 찌양이 그거를 카드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 카드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 화폐 카드에다가 돈을 충전해 갖고 시장에서 쓰면 뭐 1인당 뭐 얼마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를 캐시백으로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내가 그 카드로 시장에서 쓰면 55만 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역 화폐 카드, 그러니까 지역의 뭐 어떤 걸 살리자 뭐 이런 걸로 활용하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지금 이 코나아이가 여러 전국의 57여 개 그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걸 받아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스마트 카드 하는 업체인데요. 좀 흑자 전환하면서 그런 것들 탈피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저력이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요. 그래서 지금 42,000원 매수가인데 지금 흐름도 괜찮고요. 괜찮고 이 종목은 한번 조금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두더지 패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 아까 이제 제가 일반 포트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처럼 조금 이제 한 요 지금 하단이죠.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하단이거든요. 33,600원 정도. 요 정도 하단에서 좀 천천히 모아 보시면서 좀 단가를 좀 맞춰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조금 회사가 점점 괜찮아지는 어떤 흐름이고 지금 시가총액 6,000원인데 예전에 이제 회사가 엄청 괜찮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좀 저력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보유 의견 드리고 조금 상황 한번 지켜보자. 근데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여기 36,000원 뭐 이렇게 왔을 때 단가 맞추지 말고 좀 지켜보자. 옆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 좀 지켜보면서 좀 이후 상황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나아이에 대해서 지금 흑자 전환도 했고 추세도 좋기 때문에 보유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재룡전기고요. 6,08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의원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오늘 0.56%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왜 웃고 계시죠? 아, 네네. 네. 아, 이 종목은 네, 그냥 보여서요. 그냥 이게. 아, 네. 네. 일단은 네. 네, 보여서 일단은 회사 자체를 보면 이 종목이 일단은 괜찮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일단은 종목 자체가 이게 대북 테마주고, 네, 대북 테마주고, 그리고 이제 앞전에 이렇게 크게 패턴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려서 지금 이렇게 눌렸죠. 충분히 눌렸고, 대선 테마도 요즘에 북한하고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대북 관련 어떤 그런 좋은 흐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태고요. 많이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회사의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변압기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그냥 꾸준하게 잘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대선 테마주 이런 부분들하고 좀 다르고 이렇게 뭐 또한 이제 전기차 시대에 또 그런 변압기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게 주로 뭐 변압기를 만드는 또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런 꼭 추미애 관련주가 아니어도 지금 주가는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평상시 때 예전에 급등하면 뭐 10,000원, 20,000원도 쉽게 갔던 종목인데 한 뭐 5,000원권역에서 돌아 올라오면서 지금 여기서 추미애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좀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추미애 이게 경선에 나올 것인가, 이게 경선에 나오면 뭐 한번 어떤 흐름을 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한번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두더지 게임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또 조정을 받고 또 뭐 2차 흐름이 있고 3차 흐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흐름 패턴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시작됐다 게임이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 대응하자.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거 이제 좀 그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서 좀 추미애 관련된 그런 이슈라든지 뭐 대선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 뭐 경선 일정 이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좀 경선할 때까지 좀 끌고 가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선 때까지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볼게요. 바이두고요. 250달러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죠. 바이두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바이두. 네. 네, 뭐 알리바바나 바이두 종목이 있죠. 네. 그 바이두라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다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뭐 포털 사이트죠. 인터넷 검색 엔진 운영 업체고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있고 뭐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뭐 제공할 수 있고 시가총액 한 80억 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흐름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 주식은 미국에 상장돼 있다 하더라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에 그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도 그 중국이 예전에 뭐 그 중국에 뭐 베이징 올림픽 있을 때 중국만 붙으면 아주 그냥 주식들이 다 막 엄청 올라갔어요. 중국에 뭐만 했다, 중국에 진출을 했다, 뭐 중국과 뭐를 한다 하면 우리나라 주식도 다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다 상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테마로 형성되면서 그 주식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중국 식품 포장, 중국 원양자원, 차 모두 있고 뭐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회사 다 없어졌어요. 예. 왜 없어졌냐면요. 다 전부 쉽게 말하면 거짓말 해갖고요. 예. 예. 그 미국의 루이신 커피도 그냥 사라졌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도심 택시 했던 이항이라는 회사도 거기 공장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예. 그래갖고 그 공매도 하는 그 세력이 밝혀내갖고 공장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막 그렇다고. 근데 물론 바이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바이두랑 알리바바나 뭐 이런. 근데 알리바바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알리바바에 혹시 그거 아세요? 알리바바의 그 CEO가 네. 그 시진핑을 비판해갖고, 예, 그래갖고 주가가 폭락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중국의 알리바바 그 CEO가 그 본인들 이제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비판을 해갖고 그 엔트 그룹을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막았고요. 중국에서 막고 그리고 이제 그 알리바바, 그러니까 중국의 뭐 대기업 회장도 뭐 실종되잖아요. 그냥 중국에서 중국 기업 중국을 뭐 욕하거나 이러면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뭐 어디 예를 들면 뭐 그냥 얘를 누구를 찝으면 안 되겠구나. 어떤 그룹의 총수가 네. 그냥 실종돼요. 그냥 실종되고 그리고 그 기업이 다 해체돼요. 그냥 다 해체되고 그냥 국유화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알리바바의 그 CEO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분이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자기가 엔트그룹을 그냥 나라에다 국유화 시키겠다고 먼저 얘기했어요. 예. 어떤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도 같이 있어요. 그 중국 주식들이. 근데 지금 중국 주식들의 흐름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나스닥의 흐름도 안 좋지만 지금 흐름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뭐 기술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저는 이 중국 주식들을 그냥 안 해요. 예. 그냥 끝이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많이 올라왔던 뭐 샤오펑, 니오 뭐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올라갔죠. 샤오펑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죠. 수익을 물론 뭐 내는 게 뭐 좋긴 하지만 예전에 중국 원양자원, 중국 식품포장 이런 것도 수익 엄청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없어지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그냥 제가 어떤 부분에 어떤 뭐 돈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데이터들이 좀 약간 위험하다 하면 전 그 위험한 동네로는 그냥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국에 관련된 어떤 회사들은 그냥 그게 뭐 알리바바건 뭐 바이두건 그냥 가급적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제 스타일이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1파 하락, 2파 하락하고 나서 반등이 지금 좀 작으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여기서 다시 이제 지지를 여기서 120선 이쪽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조금 흐름이 꺾이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이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그냥 똑같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뭐 상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유리한 게 없지 않을까. 지금 이전에도 굉장히 크게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여태까지 이걸 보면 중국의 어떤 그런 사이클을 볼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크게 많이 중국도 성장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 중국을 지금 예전에 그 일본이 그렇게 컸을 때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환율을 조정하면서 일본을 나락으로 보냈어요. 그냥 그런 G2가 옛날엔 일본이었죠. 옛날엔 일본이었는데 지금 그거를 중국한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쟁 관계 G2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나라를.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중국 기업이 지금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할 때 어차피 이렇게 많이 내려온 거면 지금 250불이잖아요. 이거 반등은 아마 본전 이상 줄 거예요. 근데 이 본전 이상 주면 다른 종목 많으니까 그냥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렇고 그냥 가급적 중국 기업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 중국 기업은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다른 종목 많으니까 굳이 중국 기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본전 이상 되면 매도하고 그냥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광석 전문가가 바이두에 대해서는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됐다고 해도 중국 기업들은 조심하자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전문가님, 근데 중국 기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중국 기업 샤오미가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네네. 네, 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10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네. 샤오미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거? 100억 달러 투자해서 네. 전기차 하기 힘들죠. 예, 100억 달러 가지고 무슨 뭐 그 정도의 돈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전기차 사업을 이제 뭐 어떻게 하려고 할지 근데 물론 이제 뭐 샤오미가 뭐 대륙의 실수라고 해서 좀 되게 서프라이즈하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하고 있는 거는 뭐 알겠는데 네. 일단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사실 폭스바겐 약간 급이 안 맞죠. 예. 폭스바겐 신경 쓰기도 바쁜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 이런 데에서 뭐 굳이 샤오미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그냥 한번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카누나 이런 회사들보다도 사실 아무 그런 의미가 없다. 그냥 뭐 로즈타운 모터스, 뭐 카누, 뭐 패러데이 퓨처, 뭐 미국에도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뭐 어라이벌, 뭐 전기차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샤오미는 좀 거기에 낄 급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한번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뭐 네. 그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뭐 어떤 부분에 뭐 타격을 입거나 않다. 뭐 그럴 만한 뭐 그렇게 뭐 신경 쓸 만한 전혀 어떤 긴장하지 그런 않아도 된다. 예, 존재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종공업이고요. 9,632원, 비중이 좀 크시네요. 51%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죠. 네네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지금 방송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보냐 이런 걸 떠나서 약간 네. 일단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전에 여기 앞에 이제 거래량이 보이시잖아요. 거래량 보이시고 뭐 거래량 아직 나가지 않았고 흐름 괜찮고요. 수소차 어떤 부분에 이슈가 나오면 이게 수소차라는 게 곰곰이 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이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고요. 이게 저점이 이제 예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앞전에 만들었던 저점이 8,000원대예요. 8,000 한 초반대였는데 다시 올라오고 나서 수소차의 어떤 오버슈팅이 걸리고 나서 지금 8,000원 후반에서 9,0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흐름을 모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보면은 애플카 어떤 이슈가 나오면 좀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8,000원 이렇게 지금 정도 권역에 오면 또 이제 매수세가 좀 생기면서 또 이제 가격을 조금 이제 만들어주고 하면서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전기차와 수소차가 약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는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서 운행을 하는 차예요.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그렇게 이제 길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그 우리나라처럼 전봇대로 모든 전기를 다 이어서 갈 수 있는 전 국토에, 그러니까 국토가 좁아갖고 전봇대로 전선을 다 이어서 어디서든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는 전기차가 뭐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땅이 넓어서 그 뭐 한 번 가면 800km 이상을 가야 되는 뭐 이런 그런 어떤 데서는 전기차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전할 곳이 없는 거죠. 땅이 넓어서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네. 그 전기차들은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러면 그곳에서는 그 전기차라는 게 전기를 보관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배터리에 보관을 하지만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밀도가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충전소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충전소. 그러니까 계속 일정 부분을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몇백 킬로밖에 많이 가봐야 몇백 킬로밖에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보관하기 쉬운 게 수소차는 원리가 전기를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면서 가는 거죠. 전기를 만들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는 보관이 좀 편한 거죠. 그러니까 LPG나 뭐 LNG처럼 그런 부분을 이제 보관하면서 전기를 만들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수소차도 이제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지는 수소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관하면서 전기를 만들면서 가는 게 사실 좀 더 편하고 여러 이제 그 다양한 어떤 지역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전기차를 안 하고 하이브리드 다음에 바로 수소차로 간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짰는데 지금 좀 약간 잘못된 부분으로 좀 판단이 되긴 하지만 네. 일단은 수소차도 좀 관심을 갖고 분명히 이 수소차는 나중에 분명히 간다. 이거 수소차에 관련된 종목들은 하나는 꼭 가지고 있을 필요 있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종공업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